네, 매주 목요일 시장을 또 이제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.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FOMC 의사를 공개됐습니다. 정리하면은 이렇더군요. 수개월 내에 테이퍼링을 한다. 네. 테이퍼링은 뭐 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축소. 자, 두 번째는 테이퍼링 하는 데는 지표에 달려 있다. 네. 세 번째가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니다.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뭔 소린가? 기본적으로 그 시장이 약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는 보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요. 왜냐하면 10월 30일, 29, 30일 날 FOMC 회의가 있었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옐런 부의장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옐런 부의장 청문회에 일단 호재가 있었죠. 당장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아니다. 오히려 버냉키의 기존의 그 상당히 도비시, 즉 비둘기적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일어났던 10월 달 얘기들이 다시금 또 악재로 된다. 이런 부분에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걸 굳이 악재로 해석하고 있는 이유, 아니면 또 다시 테이퍼링 리스크가 나왔다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, 즉 실업률이 한 6.5%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 아니면 금리를 또 언제 올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을 줬었다고 하는데 그거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리고 일부 시각에서는 수개월 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대로 정말 한 3월 달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아주 달라진 얘기라기보다는 옐런 부의장 청문회의 호재가 FOMC 회의 때 나왔던 의사록보다도 이후에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자체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.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주가가 한 16,000포인트까지 올라온 데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최근에 한 2주 연속 미국으로 투자되는 자금 중에 리테일 투자자들의 자금은 좀 2주 연속 환매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계감, 주가의 어떤 레벨에 따른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일부 그 의사록과 좀 맞물리면서 시장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 뭐 평가들을 보니까 크로스콜, 그러니까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것이죠.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뭐 정쟁 때문에 항상 국회가 시끄러운데 민주주의의 기본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취합이 돼서 이제는 조율을 해 나가는 거죠. 그렇습니다. 한꺼번에 한 목소리가 나올 수는 없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시장이 이쪽에서 이 목소리, 저쪽에서 저 목소리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12월에 테이퍼링 논의할 것이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연준 의장 벤 버냉키나 뭐 자니 옐런은 아니다. 네.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지,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. 예, 맞습니다. 그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. 또 어떤 분들은 농담적으로 이게 변동성이 아니라 변덕성이다. 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죠. 연준 위원들의 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연준 의원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파적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둘기적, 즉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 옹호하는 통화 정책을 좀 확장하는 부분들을 찬성하는 쪽에 있는데요. 저희가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5월 20일 날 버냉키 의장이 처음에 테이퍼링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들고 나왔던 이후에 옐런 부의장이 지명되는 11월 한 14일 정도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뭐 상당히 많았었습니다. 한 30건 정도의 의미 있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시장에 주는지를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. 그림을 우선 한번 봐주시면은 저희가 준비한 요 그림은 오렌지 색상은 이제 코스피를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. S&P 500도 같이 겹쳐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.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이렇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5월 20일 날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에 어떤 일종의 쇼크를 줬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를 드렸습니다. 이건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매파적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주가의 이제 어떤 상단 측면에서 매파적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한 이후에 나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오히려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주가 고점에서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주가 저점에서는 다소 이제 시장 옹호적인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 30건 중에
무려 21건이 비둘기적인 발언이라는 겁니다. 즉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테이퍼링 이슈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로 연준 위원들은 고용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상황이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비둘기적 발언들을 계속 내놨다라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의미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표에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30건의 발언 중에서 약간 21건 정도가 상당히 비둘기적 발언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를 한번 봐주시면 S&P 500, 즉 미국의 대표 지수의 경우에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에 한 0.22%포인트 그날 당일 이제 평균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. 만약에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한 0.5%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흐름입니다. 신흥국 중에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 코스피의 흐름을 보더라도 사실은 같은 뉴스를 보고 미국보다는 좀 덜 호재에 민감한 거 오히려 악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 같은 기간 동안에 달러는 상당히 강세로 보일 거다라는 이슈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보면 달러는 좀 약세를 보였고 주가는 올랐습니다. 미국의 주가는요. 그런데 신흥국 주가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적 발언을 하고 안 하고에 떠나서 기본적으로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테이퍼링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신흥국보다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쪽이 조금 유리한 측면으로 몰고 가는 흐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죠. 자,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군대 시절에 보면 왜 고참들이 이 신병들한테 얼차려 주지 않습니까? 네. 저녁에 얼차려를 안 주면은 오히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데 차라리 때릴 건 빨리 때려라 이거지. 근데 때렸을 때 반응이 이제 궁금합니다. 외국인들이라든지 관련된 리스크 요인은 없는 것인지요? 네. 지금 말씀하셨던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데 사실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액션이 없을 때, 하지만 그것이 이제 충분히 예상될 때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기 마련이고 투자자들도 센티멘트라는 이슈에 충분히 반영이 되는 그런 이슈가 바로 테이퍼링 이슈인 것 같습니다.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, 대충 예상되는 의견이 모아지는 시점은 내년 한 3월 정도, 1, 4분기 정도가 마무리된 이후라고 비춰지는데 실제로 오히려 테이퍼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즉 현재 월 850억 불 정도의 채권을 매입하는 거를 600억 불이든 650억 불이든 한 뭐 좀 매수 규모를 좀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실제로 이제 불확실성 해소 요인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에 한국 증시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외국인들이 한 14조 원을 4일인가요? 5일인가요? 연속적으로 샀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좀 일단락이 된 흐름이기는 한데요. 신흥국에 대한 센티멘트가 안 좋아질 경우에 한국도 일부 좀 속된 말로 도매급으로 조금 팔려 나갈 수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.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에 배분되는 금액을 저희가 다 모아봤습니다. 한국에 배분되는 금액의 한 50%에서 한 60% 정도가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를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인덱스 펀드나 ETF 형태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. 이 이야기는 신흥국에 대해서 테이퍼링 이슈가 조금 우려된다라는 측면이 부각될 경우에는 소위 패시브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ETF 투자자들이 환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신흥국에 분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아시겠지만 중국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한 16%로 상당히 높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테이퍼링 다른 나라 대비 한국의 테이퍼링에 관련된 감내력이 경상수지라든지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슈로 감내력이 높다라는 부분은 상당한 사실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됐을 경우에 한국도 패시브 자금에 의한 좀 자금 이탈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, 이 부분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일단은 이슈를 다시 한번 다뤄봤고요. 정리도 좀 해봤습니다. 실제 어떻게 될지는 결과물은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점검을 해놓으면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또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.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기였습니다.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.